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에피소드가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를 통해서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심리,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나요? 심지어는 생존할 수 있나요? 라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조국 비판 컬럼을 출고했는데 삭제를 해서 내부 기자들이 반론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거에 대한 사연을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한겨레가 지난 9월 5일 조국 후보자 비판 보도를 출고하자마자 삭제했습니다. 기사는 법조팀 강희철 기자가 우병우와 조국을 비교하며 문제를 지적한 칼럼이었습니다. 한겨레는 해당 기자에게 한겨레 논조와 맞지 않는다며 기사 삭제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겨레 논조, 아무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 정권에서 실세 중에 실세,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누렸고, 심지어는 거의 박근혜 정권의 정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우병우 씨와 비교했다는 건 누구 입장에서 상당히 쪽팔리는 기사죠. 그죠? 그런데 이에 한겨레 7년차 이하 기자 31명은 그 기자분들이 아직도 한겨레 문화에 충분히 동화가 되지 못한 분들일 수도 있겠네요. 편집국장 이하 국장단은 조국 보도 참사에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썼다라고 하네요. 대자보의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겨레 내 인사청문회 검증팀이 거의 꾸려지지 않는다. 이유가 뭔가? 김태우 전 수사관에 의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 사건 등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기사는 한겨레가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당연히 한겨레는 가능하면 현 정권과 조금 부담이 안 되고 도와주는 그런 입장으로 가는 신문사잖아요.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갔는데, 아니 그걸 뻔히 알면서 지금 이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기사로 써야 되는 기자면서 내부적으로 그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네요. 동시에 정부 의혹 기사는 일방적으로 톤다운되고 있다. 우리가 민주당 기관지인가? 민주당 기관지는 아니지만은 현 집권 세력의 우호 신문 아닌가요? 그거는 마치 현 집권 세력의 이 비판 언론이라고 하는 게 조중동, 문화일보, 한국경제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편가르기, 언론에 의한 대한민국의 여론 편가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기자들이 지금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다니. 그러면서 이 한겨레 창간사는 특정 정당이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아이고, 모든 언론사는 다 공명정대한 불편부당한 진실만을 보도합니다. 조선일보도 그래요. TV조선은 안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하면서 절대 독립된 입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을 보도하고 논평할 것이라는 정론지필의 송건호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네, 그분이 돌아가심으로써 한겨레에서 사라지셨어요. 아니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저가 남신문사 지금 이 계시는 분들의 심리를 이야기하려니까 저가 참 답답하네요. 그런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그런 답답한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선배들에게 공개적으로 들이받을 수 있는 한겨레 문화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회사의 논조를 정하는 편집국장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상당히 리얼리스틱, 이쪽도 맞고요, 이쪽도 맞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마음이거든요. 지금 한겨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구태 언론이 되어 있나요? 네. 원래부터 구태 언론이었는데 뭐 신태가 있고 구태가 있어요. 구태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구태예요. 정론직필이라는 단어가 간부급 에디터와 후배 기자들 사이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각자 잘 받아들이고 있죠. 각자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대자보를 작성한 기자들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렇게 사연 보내줬는데 이 흥심소에 댓글 다신 분들은 대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댓글을 달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하네요. 자, 댓글을 그러면 조선일보가 쓰면 한겨레 경향신문이 동조하는 심리, 조국 수호, 검찰개혁, 언론을 싸잡아 비난할 수 없어요. 맞아요. 언론은 이 적폐청산을 싸잡아 할 수 없듯이 이쪽은 우리 편, 이쪽은 너그 편 이렇게 잘 구분해가지고 비난을 해야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나는 턱주거리 이를 갈고 있어. 네, 턱주거리 일을 가세요. 그러려면 다른 곳에 갔었어야지. 진짜 답답한 기자들이네요. 진짜 답답한 게 아니고 자기가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지금 한겨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또 하고 나면 저기 돈 더 많이 준다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끌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조선에서 중앙에서 도저히 이렇게 내가 이 기자 노릇은 못하겠다 해서 또 한겨레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기자들도 이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자유는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JTBC 비난 안 하나요? 제가 JTBC 비난한 적 있나요? 뼈 때리시네라고 하는데 뼈를 때려, 저 뼈를 때렸나? 턱주거리를 때렸나? 선배들을 욕하는 대자보를 적는 것 말고 자기 기사로 말해주면 안 되나요? 맞아요. 자기 기사로 말하려고 했는데 선배가 잘랐다고. 어떻게 자를 수 있냐?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잘릴 수도 있죠 뭐. 그리고 그다음 또 기사 쓰면 되죠 뭐. 그런데 사실 제가 안타깝게도 이 논란이 되는 기사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삭제가 돼서.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는 하진 않겠는데, 이 조국 후보자 비판 보도를 출고하자마자 삭제했고 우병우와 조국을 비교하며 문제를 지적한 칼럼이었는데, 우병우와 조국을 비교하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 왜 한겨레 논조와 맞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병우는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죠?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이죠. 그러면 두 민정수석을 비교하면서 논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가정이 깔려 있냐 하면 박근혜 정권이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똑같다라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아니, 한겨레에서 아무리 한겨레가 뭐 누구 편을 들고 누구를 반대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KBS에 뭐 기자든 인간이 오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싹 가는 거나, 한겨레 신문 기자든 인간이 또 뭐 겉으로는 한 달 휴직을 했다지만은 청와대 대변으로 싹 가는 거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언론에 일하는 기자라는 인간들이 실제로 권력의 부러움
드럼에 이거는 검찰에서 검사들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정론직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권력이 불러만 주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가서 시다바리를 하겠습니다. 뭐를 닦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소리가 나올 때 기껏 해봤자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박근혜다. 아니면 남자 박근혜다. 뭐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 그건 착한 박근혜가 아니군요. 착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대통령. 이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 그리고 우병우, 최순실의 꼭두각시 대통령.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꼭두각시가 아닌 장기판의 말, 로 내세운 대통령 이런 식의 차이는 조금 있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비슷하게 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박근혜 탄핵 당시 찬성했던 장단 인간들은 다 죽어야겠네요.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 그 자체로 보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마음인데 하나님이 바쁘신지 그분들을 안 데려가시네요. 정권 눈치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네. 박사님 새 헤어스타일 너무 귀여워요. 네. 저 종로통에 있는 헤어스타일 살롱에 가서 깎아서 그래요. 그럼요. 비쌌냐고요? 안 비쌌어요. 제가 잘 가던 준호 헤어에 비하면 반값이었어요. 민주정권 안에서는 언론들이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지 민주정권이든 독재정권이든요. 언론들의 행태는 특히 대한민국의 언론들의 행태는 자기에게 밥을 주는 먹이를 주는 주인님을 열심히 따르는 행태가로 바뀌지 않았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자본의 힘 아닌가요? 진실 보도를 못하는 현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공정사회를 이룹시다. 오, 훌륭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런 훌륭한 말만 했으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마음으로 지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질문 있잖아요. 우리가 민주당 기관지인가? 한겨레가 절대로 민주당 기관지가 아니죠. 그거는 조선일보가 절대로 자유한국당 기관지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단지 조선일보든 이 한겨레든 자본의 앞잡이,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기업으로서의 언론이라는 것을 팔아먹고 있는 곳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10월 19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